안녕하세요. 원명역학원의 원명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호라리 아스트롤로지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호라리 아스트롤로지는 타로나 유교처럼 단시적인 시점을 이렇게 살펴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생 천궁도하고 그 네이탈 그 아스트롤로지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제가 요점 정리를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원래 이제 그 호라라는 그 라틴어, 그러니까 시간을 뜻하는 호라를 이제 에서 기본 유래가 되었는데, 사실 시간의 신에게 물어보는 그런 개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제 호라리는 그 출생 천궁도하고는 다르게 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흐름을 보는 기법보다는 그때그때의 어떤 생각나는 질문에 대해서 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상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타로처럼 그 이제 중요한 질문, 자신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질문이나 그리고 이제 그 원칙이 있는데 타로도 그렇지만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그 뽑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심사숙고한 질문을 호라리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6개월 정도의 기간 이내의 것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보통 왜 그러냐면 타로도 그렇고 호라리도 그렇고 6개월 정도의 기간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아스트랄계에서 설계가 된 어떤 그 기간을 미리 설계가 된, 그 한마디로 꿈처럼 그렇게 이제 뭔가 설정이 돼 있는 그런 거가 6개월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아주 먼 상황들은 호라리로 안 보고 보통 네이타를 추론을 하고요. 호라리 아스트롤로지는 그때그때 이제 주어졌을 때 뭐 몇 개월 전의 이후의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긴 상황도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길면 길수록 이제 그 설계도가 변경될 그런 어떤 세세한 디테일이 변경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아주 긴 사안에 대해서는 호라리로는 살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아주 심사숙고한 질문에 대해서 딱 한 번 정도를 보는 것이 가장 이제 확률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조금 흐르면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해요. 그렇긴 하지만 보통 원칙을 지키면 지킬수록 좋긴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 모든 그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게 지금 시간의 어떤 계속 천궁도에 따라서 이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 그 호라리는 약간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그 기본 원칙이 우리가 왜 CBJ라고 합니다. CBJ 약자로 CBJ인데 그 Consideration Before Judgment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이게 유래가 오래전에는 이제 점성가들이 지금은 꼭 그렇진 않지만 이제 그 왕족이나 귀족들을 많이 상대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점성가들은 천문학자랑 또 동일했었고 수학자들이 또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의 어떤 대석학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컴퓨터 한 대만으로도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 청궁도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옛날에는 이제 아무래도 되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을 상대로 하니까 이게 그 부정적인 어떤 감명을 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얘기할 시에는 그 권력자들의 그 해코지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또 에고대로 살아가는 그게 어떤 좀 인간의 어떤 그 바탕에 있는 그런 좀 인간성이랄까요? 그 좀 네이처가 있기 때문에 그 특히나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신의 욕망이나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하려고 하는 확률이 더 높아지죠. 힘이 없는 사람보다. 왜냐면 영향력을 더 크게 펼칠 수 있고 자신이 뭔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해코지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설정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이제 알고 있을 뿐이지 뭐 100%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이제 검증을 해보고 지금까지 호라리 아스트롤로지를 해보니까 이게 좀 타당성이 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왜냐면 일단은 CBJ에 걸리면 이제 부정성을 깔고 들어가요. 부정성. 그러니까 답변에 대한 부정성이죠.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성을 깔고 들어가는데,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게 100% 일이 성사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CBJ가 걸린다 해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CBJ가 무엇인지 이따 알아볼 건데요. 근데 사실은 그 CBJ 각자가 보여주는 그 나름의 통변이 있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CBJ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차트를 이제 뽑았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차트를 뽑았을 때, 그 시간에 행성 시간 있죠. 행성마다 그때 일출과 일몰에 따라서 그 행성 시간이 있어요. 시간별대로 행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 시간이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또 중요하냐면 그 마법 이제 뭔가 성취를 하기 위한 그런 마법을 할 때도 행성 시간이 무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목성에 관련된 어떤 그런 속성이 있는 마법을 할 때는 목성이 관련된 시간에 하기도 하고, 그다음 목성이 다스리는 그 날짜, 그거를 맞춰서 해요. 만약에 이제 태양과 관련된 걸 한다. 이러면 뭐 이제 명예나 이제 뭔가 부유함 이런 것도 되죠. 이런 걸 할 때는 만약에 그러면 그 태양이 다스리는 날과 그다음에 시간, 행성 시간일 때 또 이런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행성 시간이 꽤 중요한데 호라리에서도 그 행성 시간을 이제 매치를 해서 내가 태어났을 때 행성 시간과 그다음 호라리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그 행성 시간이나 어센던트 뭐 로드하고 관련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연관성이 있으면 그 처음에 유효한 차트라고 이렇게 그 설정을 해요. 근데 웬만하면 심사숙고한 질문 같은 경우는 거의 유효한 차트예요. 근데 진짜 우스운 상황으로 호라리를 뽑으면 그것도 이제 약간 넌센스처럼 나옵니다. 특이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이 같은 사안을 반복해서 뽑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고민한 사안을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략 6개월 이내에 벌어질 상황들을 본다는 어떤 기본 전제를 이제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이 보이드 오브 코스 하는지를 봐요. 보이드 오브 코스 하는지를 이제 보고 그다음에 질문에 따른 그 중요한 시그니피케이터가 그 보이드 오브 코스 하는지를 또 확인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그 달이 보이드하거나 시그니피케이터가 보이드하는 상황에는 앞으로 이제 만날 사인이 바뀌기 전에 같이 이렇게 그 커넥션 하는 행성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일의 성사 여부가 있으려면 누굴 만나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서 빛을 건네고 또 서로 이제 영향력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보이드 하는 경우에는 홀로 있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성사 여부에서 약간 마이너스 효과를 갖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보이드 오브 코스 하는 이제 그러니까 사인이 약간 그러니까 뒤에 도수에 있겠죠. 행성이. 이거를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흉성이 이게 화성이나 토성이 앵글에 있으면 일의 방해를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흉성이 앵글에 있는지를 일단 흉성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중요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직장을 구하는 질문에서 근데 얘네들이 일의 방해를 의미한다고 해서 뭐 일의 그 100% 성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흉성들이 그 앵글에 있으면 일의 방해를 보여줘도 내가 그 질문한 상황에 대한 그 시그니피케이터들이 매우 강하고 되게 좋은 빛을 보고 태양이나 달의 도움을 받고 이러면 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또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얘네들도 그 통변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을 구하는 질문에서 만약 1하우스에 토성이 약한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토성이
약해요. 약한 상태에다가 뭐 뭔가 치기도 하고 아니면 약한 상태로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그 일에 대한 게으름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런 커런트의 심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점성가한테 사실은 일을 빨리 구하고 싶은데 하는데 차트는 그게 아닌 거죠. 당신은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기 싫어하시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토성에 관한 이제 그런 뭐 공식이라면 7하우스에 이제 만약에 토성이 있으면 1하우스랑 7하우스 토성이 여기 있으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내담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쿼런트를 뜻하고 여긴 점성갈 뜻하거든요. 이제 만약 손님이 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공식 중에 옛날 공식 중에 실하우스에 토성이 있으면 점성가는 판단을 유보하라. 이렇게 확정을 짓지 말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보통은 이게 제가 실제 임상에서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칠하우스에 만약 토성이 있는 시간에 그 상담을 받는 그런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 차트가 잘 안 보이는 경험을 종종 하게 돼요. 이 토성이 이렇게 방해를 좀 하는 게 있나 봐요. 이 원래 그 토성의 그 네이처적인 그 의미가 뭔가 거짓이나 뭔가 부정성 그리고 방해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판타지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가려져서 명확하게 집어주지 못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보통 이제 그 점성술을 제대로 보면 역학 쪽이기 때문에 이제 평타는 쳐요. 그런데 이게 쪽집게처럼 딱딱 집어주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하우스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자녀하고 관련된 상황이라면 이게 유희나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만 얘기를 막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왜냐면 한 하우스에 있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손님이 바라는 손님한테 딱 적합한 그거를 딱 얘기를 못하고 이상하게 그 뱅뱅뱅뱅 도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호라리에서는 이제 네이탈에서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호라리에서는 손님이 황당하게도 계속 안 될 상황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업을 구하는데 제가 헬스 트레이너가 돼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요리사가 돼도 될까요? 아니면 뭔가를 배워볼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던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심사숙고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제 그 상황이 됐으니까 그냥 막 물어나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진지하지 않은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했었어요. 그래갖고 아 지금 시간에 뭘 물어보셔도 지금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또 이제 12J 중에 하나가 크리티컬 디그리라는 게 있어요. 크리티컬 디그리는 뭐냐면 보통 이제 어센던트나 MC나 그다음에 이제 시그니피케이터 중요한 시그니피케이터에서 그 0도, 15도, 29도 이제 보통 여기에 걸릴 때 이제 환경에 큰 변화가 있거든요. 여긴 시작했을 거고 여긴 중간 지점에서 이제 뭔가 확 변할 시점이고 이건 끝물에서 이제 확 변하는 환경의 변화의 시점인데 이게 이제 걸리는 경우에 이제 좀 되게 중점적으로 봐요. 그럼 어떤 변화가 크게 있으십니까? 하면은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또 어센던트에 만약에 0, 1, 2, 3 도수 이내에 있고 그다음에 27, 28, 29 이 도수가 있으면 이제 이 경우에 이것도 크리티컬 디그리에 걸린다 해요. 근데 이 도수에 있으면은 이건 조금 다른 게 이제 여기는 만약 사안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경우 좀 이르다. 만약에 이제 차트를 딱 뽑았는데 어센던데 이 도수에 딱 걸리면 아직 그 이 사안을 그렇게 크게 고민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뒤에 도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사안은 이제 마무리가 돼서 별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특별한 이제 그 설계가 별로 안 보일 수도 있어. 이런 의미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같이 이제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호라리의 어떤 그 핵심은 질문에 따른 그 시그니피케이터를 잘 설정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쉬운 경우에는 이제 남과 여가 있어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 관련된 사안을 물어봐요. 그러면 1하우스하고 7하우스에 상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도둑을 맞았어요. 그럼 도둑을 보려면은 보통 7하우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을 살펴볼 때 이제 그 중요한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학생에 대한 상황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5하우스를 보고 또 7하우스도 같이 봐요. 보통 이제 5하우스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그다음 내가 아랫사람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6하우스를 또 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시그니피케이터를 잘 설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한 하우스만 보여주지 않고 얘가 이제 좀 섞이는 하우스도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고 그 어떤 속성, 사람의 속성에 따라서 자꾸 문자가 오네요. 사람 속성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약간 섞이는 게 왜냐하면 칠하우스를 또 넣어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제 그 어떤 관계성에서 설정이 됐더라도 일단 그 남의 어떤 타인의 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또 깔고 들어가는 또 전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버무려서 봐야 되는데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질문의 상황에 따라서 그 이제 그 행성들의 그 힘의 상태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서로 어플라잉 하는지, 그다음 세퍼레이팅 하는지, 혹은 이제 다른 누가 이렇게 그 빛을 가로채는지, 아니면 도와주는지 등등을 또 이제 살펴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어려운 거는 얘기를 하긴 그렇고요. 이건 특강 형식이기 때문에 좀 이게 중점적인 거, 요점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더 드릴 건데요. 제가 한번 이제 그 약간의 사례들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상담할 때인데 이때가 2005, 6년도였었어요. 그때가 이제 그 달이 어떤 분이 손님이 오셨는데 달이 보이드 오브 코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 차트에서 달이 보이드 하는데 어 부모님에 대한 사안을 물어보셨어요. 부모님이 그 재판을 하시게 됐다. 재판을 하시게 돼서 이제 그 판결이 어떻게 될지 누가 이길지를 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누가 이길지의 상황은 사실 호라리로 볼 때 쉽거든요. 의외로 쉬워요. 1하우스하고 7하우스를 보면 되는데 1하우스는 이제 그 의뢰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편. 이제 그 만약에 딸이 엄마 아빠를 물어봤는데 딸이 엄마 편이에요. 그러면 일단 1하우스를 보고요. 아빠가 좀 이제 그 약간 적으로 들어온다. 이러면 7하우스를 상정합니다. 이랬을 때 어느 행성이 더 강하고 어느 행성이 더 좋은 하우스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이거를 판단하면 돼요. 스포츠 호라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그 뭐죠? 몇 대 몇으로 이길 정도 이거는 거의 좀 제가 예전에 경험해보면 이건 거의 이제 좀 맞추기 놀이식이고 사실 누가 더 이렇게 유리하다 그리고 누가 이길 수 있다까지 볼 수 있는데 되게 비등비등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간발의 차이로 누가 한쪽이 살짝 이긴다던가 아니면 무승부가 나거나 이런 식의 상황들도 생겨요. 근데 이제 이때 상황에 이제 따님분이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그 달이 보이드하고 있고 행성들이 서로 안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로드들끼리 안 보고 이래서 제가 어 흐지부지 되겠는데요, 재판이. 뭔가 이게 판결이 날 상황이 아니에요. 이랬더니 재판이 그럴 리가 없다고. 법원에서 정해진 거는 원래 이렇게 다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건데 좀 이상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음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사안으로 오셨거든요. 왜냐면 이게 황당하게도 그래서 그때 이제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재판이 흐지부지 됐다는 거예요. 어떤 판결이 안 되고 딜레이가 됐대요.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그냥 다음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끝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 저도 좀 황당하고 좀 재미있는 케이스였죠.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친구의 결혼 반지를 찾아준 적이 있었어요. 그 결혼 반지를 친구가 잊어버렸대요, 집 안에서. 근데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결혼 반지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제가 호라리를 봤었어요. 그때 저는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딱 펼치니까 이 반지, 그러니까 이제 친구의 이제 반지니까 일단 이하우스 로드죠. 친구한테. 친구가 1하우스고. 근데
11하우스랑 관련해서 5하우스랑 관련해서 얘네들이 시그니피케이터들이 5하우스에서 이제 막 강력하고 뭐 그리고 이제 길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놀고 있는 공간으로 저는 이렇게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친구가 놀고 있는 그럼 친구는 난데 친구가 놀고 있는 공간 제가 그때 막 떼굴떼굴거리고 있었거든요.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휴식을 취하면서 근데 제가 놀고 있는 공간에서 눈을 막 이렇게 이리저리 굴렸는데 제 시야에서 그 이제 그게 어떤 의자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 그 반짝반짝하는 금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호라리로 그 친구의 그 잃어버린 결혼 반지 이제 어디에 둔지 알 수 없는 그 반지를 찾아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저도 뛸 듯이 기뻤고 친구도 너무 기뻤고 좀 재밌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호라리가 이제 되게 다방면으로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왜냐면 네이탈은 좀 보여주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게 있는데 그 호라리는 되게 응용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행성 그 구조를 살펴보고 응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기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제가 얘기를 드려야 돼. 황당한 쓰임이 있어요. 황당한 쓰임이 뭐냐면 달이 이제 보이드 할 때, 그, 안 좋은 그 왜 행동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심하면 약간 불법적인 일이라든가 안 좋은 일을 저지를 때 잘 안 잡힌다는 의미가 있어요. 잘 잡히지 않는다. 눈에 잘 가려진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해도 잘 사람들한테나 이게 막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렉션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하늘의 도움을 받고 싶다.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그런 도움을 받고 싶다. 이랬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러면 금성이 막 강한 시기에 그다음 화성하고 좋게 보거나 달하고 좋게 보거나 막 요런 시기에 이제 데이트하거나 이러면은 서로 막 상생이 더 잘 되고 뭔가 로맨틱한 더 기분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편법 같은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서울에서 그렇게 그 상담 사무실을 할 적에 저희 이제 그 오피스텔에 도둑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 새벽 3시였는데 그때 저는 그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거기가 복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복층에 있었는데 도둑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친구가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경찰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도둑은 이제 친구가 소리 지르는 그 바람에 도망가고. 근데 이제 차트를 딱 펼치니까 세상에 달이 보이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도둑의 로드가 이게 그 약간 그 어버전한 하우스에서 팔하우스였어요. 팔하우스에서 보이지 않게 이게 딱 매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랑 뭐 이렇게 연관성이 없고 이래가지고 못 잡겠구나 못 잡겠네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떤 그 배치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디 뭐 편의점 같은데 뭐 이렇게 숨어 있거나 은신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보여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경찰이 와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뭐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난 상황이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달이 보이드 해서 저도 별로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음, 여러 가지 예제 차트를 제가 할까 하는데, 예제 차트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번에는 그냥 호라리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 예제 차트를 제가 한 다섯, 여섯 가지를 제가 이제 뽑아놨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상도 그렇고 예제 차트를 쭉 하기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호라리 예제 차트만 쭉 해서 우리가 실제로 호라리를 어떻게 판별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좀 보는 기법이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는가 이런 거를 예제 차트만 쭉 모아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이제 뭐 중요한 개론적인 거랑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약간 가미돼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CBJ에 걸린다 해서 그게 약간의 부정성은 있지만 그 시그니피케이터들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좋게 이제 빛을 보고 이러면 이 그 성사가 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달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센 로드나 그다음에 그 행성에 그 물어본 질문의 어떤 시그니피케이터가 이제 뭐 보이드 하는지 걔네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거 되게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음 보통은 이제 레디컬한지 이제 그 차트가 레디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는데 보통은 어느 정도 고민하는 약간 마음속에서 고민한 사항이면 거의 호라리 차트는 다 이제 그 적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숙고해서 이제 그 호라리를 보는 거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 정도로 이제 오늘은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호라리 예제 차트를 쭉 보면서 이제 그 어떻게 또 그 구성돼 있는가 이런 걸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